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파이널 스마트북 제5장입니다. 기계안전관리에 대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번에 기계에 존재하는 위험점의 종류는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별표 3개짜리였죠. 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위험점의 종류를 구분하여 적고 위험점의 정의를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요, 회전하는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간다. 그죠? 바로 1번 접선 물림점이 되겠습니다. 접선 물림점은 회전하는 부분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 이렇게 그림 보시고, 예, 그죠? 확인하시고요.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하는 방향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아래 위 2개의 롤러가 회전하고 있죠. 예, 2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물림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림점은요, 2번 물림점은 2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하나는 고정이에요. 요거는 고정이죠. 하나는 회전이죠. 이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에서 형성된다. 그죠? 끼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바로 끼임점이 되겠습니다.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동작은 빼도 됩니다.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왕복 운동하고 있죠? 하나는 고정이죠. 요건 고정되어 있고, 요거는 왕복에서 운동한다. 그죠? 그래서 왕복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손이 협착된, 끼임인데요. 협착점이라 했다. 그죠? 협착점은 왕복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졌는 게요. 날을 가진 기계는 자체에서, 그죠? 절단점 가지죠? 절단점입니다.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나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점이 됩니다. 자, 회전하는 부분에 말려 들어가는데요. 회전하는 물체의 작업복 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그죠? 회전하는 물체에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바로 회전 말림점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 기계 설비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 4가지 적으시어 있습니다. 자, 기계는요, 일단 겉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그죠? 외관상 안전화. 그 다음에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기능적인 고장이 없어야 됩니다. 기능적 안전화. 더 안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구조가 안전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구조 부분의 안전화 또는 구조 부분 강도적 안전화인데요. 구조의 안전화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업하기 쉬워야 사고를 안 내겠죠? 작업의 안전화. 요 정도 기억하면 되는데요. 나머지 보수 유지 안전화, 표준화까지 포함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기계 설비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외관상 안전화, 두 번째 기능적 안전화, 세 번째 구조 부분 안전화, 네 번째 작업의 안전화. 자, 3번, 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별표 2개 정도 됩니다. 원동기나 회전축, 회전부다. 그죠? 위험 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조치 3가지를 적어라. 기계적인 안전조치라는 건 여기에 무슨 설치하는 거다. 그죠? 자, 우리 회전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요. 덮개, 울, 이렇게 긴 회전부에는 소매통처럼 이렇게, 그죠? 설치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슬리브고요. 건너가는 건널다리까지 4가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별표 하나 정도 하겠습니다. 최근은 크게 출제가 안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참고 내용 꼭 읽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짜리 내용이었죠. 그죠? 역시나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되어 설치, 진열해서 안 되는 기계기구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되어 등을 할 수 없는 기계기구인데요. 암기법 볼게요. 방호 조치 없이는 포장된 공원에서 원일 금지다 그랬다. 그죠? 포장된 할 때 포장기계인데요.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합니다. 공원에서 할 때 공은 공기압축기입니다.
원은 원심기죠. 원예 금지할 때 원은 원심기고요. 예는 예초기. 금지할 때 금은 금속절단기, 지는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암기하세요. 방호조치 없이는 포장된 공원에서 원예 금지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나 별표 3개짜리인데요. 예, 약간 형태를 달리해서 나왔죠.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방호장치명을 적어라. 기계의 방호장치명은 별표 3개 그랬죠, 그죠? 원심기입니다. 원심기는 빠르게 회전하면서 액체, 고체를 걸러냈는데요. 회전체의 신체가 접촉하면 안 되죠. 그래서 덮개인데요.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가 되겠습니다. 공기 압축기죠. 공기를 너무 많이 압축해서 저장하면 폭발하니까요.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금속 절단기입니다. 금속을 자르는 날에 신체가 접촉하면 안 되죠. 날 접촉 예방 장치가 됩니다.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공기 압축기는 압력 방출 장치, 금속 절단기는 날 접촉 예방 장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예초기도 날이 있으니까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게차는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까지가 방호 장치가 되고요. 포장기기다, 그죠?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하는데요. 포장기는 구동부 방호 연동 장치. 움직이는 부분에 덮개가 있는데 그걸 열어버리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구동부 방호 연동 장치고요. 설치하는 방법은 스스로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계설비 방호 원리 3가지 적어라. 잘 안 나와서요. 기억 못하셨다면 파란색 별표합니다. 기계설비를 방호하는 원리는요. 첫 번째 위험을 제거하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위험을 차단한다면 좋고요. 덮어 씌움, 회전부는 우리가 덮어 씌우는 거죠. 위험에의 적응인데요. 3가지는 위험 제거, 위험이 오지 못하게 차단, 덮어 씌움. 그죠? 위험 제거, 차단, 덮어 씌움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별표 하나에서 2개 정도 된다. 그죠? 고속회전체의 비파괴 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고속회전체. 자, 고속회전체 중에요. 회전축의 중량이 몇 톤을 초과하고 1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초당 얼마? 120. 그죠? 예, 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됩니다. 그죠? 자, 이러한 고속회전체의 회전 시험을 하는 경우는 미리 회전축의 재질이나 형상에 상응하는 비파괴 검사를 해서 결합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를 해야 되는 고속 회전체는 회전체 중량은 1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는 초당 120m, 120m/s 이상일 때 비파괴 검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도 파란색 별표,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죠? 공장의 설비 배치 3단계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적으시오. 자, 일단 설비를 배치할 때는요, 지역이죠, 지역. 그죠? 지역, 넓은 데서 안으로 들어가야죠. 지역이고요, 건물이고요, 각계 기계로 가야죠, 그죠? 지역, 건물, 기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연삭숫돌은 작업편까지도 잘 나오는데요. 연삭숫돌의 안전작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삭숫돌은 작업 시작 전에 몇 분 이상, 1분 이상, 숫돌 교체 시에는 3분 이상 뭐 한다? 시운전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그죠?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연삭기 덮개 노출 각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해당되는 덮개 노출 각도를 적는데 이상, 이하, 이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교정에 있는 그대로의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일반 연삭 작업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 덮개 각도인데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숫돌이죠. 이 부분은 많이 노출되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먼저 보고 와서 우리 답을 찾아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탁상용 연삭기입니다.
탁상용,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탁상용 연삭기인데요. 상부에서 이렇게 연삭할 때다. 그죠? 자, 덮개 부분은 많이 덮이면 좋으니까 60도 이상입니다. 여기도 60도 이상입니다. 그런데 노출된 부분은 적을수록 좋으니까요. 자, 180도인데 60, 60, 62, 180도죠. 그래서 덮개 쪽은 이상이고 숫돌 쪽은 60도 이내다. 그죠? 화살표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고요. 요거 잘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수평면 이하에서 연삭할 경우인데요. 숫돌 노출 각도를 수평면이 대부분 탁상용 연삭기를 여기 수평면이 있죠. 위에서 연삭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연삭을 한다. 그러면 덮개가 더 좀 내려가야겠죠. 그죠? 이럴 때는 125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숫돌이 노출되는 각도는요. 위험하니까 이내죠. 그죠? 125도 이내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수평면에서 위로는 65도 이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상부 사용하는 거나 수평면 이하에서 연삭하는 거를 제외한 탁상용 연삭기인데요. 자, 일반적인 탁상용 연삭기는 숫돌을 노출하는 각도 이내 돼야죠. 그죠? 80도 이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측면에서 위로는 65도, 밑으로 15도 되겠죠. 대부분은 위로 연삭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최대 원주 속도가 초당 50m 이하인 탁상용 연삭기. 원주 속도가 초당 50m 이하니까 속도가 느리죠. 그죠? 원래는 80도 이내까지 노출해야 되는데요. 속도가 느릴 때는 조금 더 노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90도 이내로 노출할 수 있고요. 주측면에서 위로는 50도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단기 평면형. 일자형이다. 그죠? 요거는 150도 이내다. 그죠? 그래서 숫돌이 노출되는 각도는 150도 이내고요. 그러면 전체 30도 남았잖아요. 이쪽으로 덮개는 150도 이상 덮어야 되고 이쪽 방향으로도 150도 이상, 15도 이상 덮어야 15, 150, 15 하면 180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숫돌 노출 각도는 150도 이내, 덮개는 15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150도,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대용하고 원통형, 둥근 거 그랬죠? 휴대용 원통형 센터리스 연삭기인데요. 둥근 거는 180도 그랬죠, 그죠? 숫돌 쪽은 역시나 180도 이내고요. 그러면 덮개 쪽은요, 180도 이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센터리스 연삭기는 이렇게 180도를 노출하는데 주측면에서 위로는 60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했고요.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네. 1번 문제는요. 일반 연삭 작업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입니다. 그죠? 자, 일반적으로 탁상용 연삭기는 아까 몇 도였죠? 80도다라고 했죠. 그죠? 80도 이내였습니다. 이내, 왜냐하면 숫돌 쪽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삭 숫돌에 상부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몇 도였습니까? 60도, 덮개 쪽은 이상. 요것도 60도 이상이죠. 근데 숫돌은 60도 이내라고 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휴대용하고 스윙, 스라브 연삭기. 자, 둥근 거는 아까 180도였는데요. 숫돌 쪽은 이내가 되겠죠. 그죠? 덮개는 이상 되겠죠. 평면하고 절단 연삭기, 일자형은 150도 그랬는데요. 숫돌 쪽은 이내인데 지금 보면은 숫돌이 아니라 덮개 쪽이죠. 그죠? 남았는 30도를 절반 나누니까요. 15도, 덮개는 더 덮어야 좋으니까 이상. 이쪽도 15도 이상이 되겠죠. 그죠?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나오든 간에 전체적으로 요거는 답을 보니까요. 요거 조건이 있었나 보네요. 지금 보니까 일반용 연삭 작업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인데요. 그림을 보니까 수평면의 아래를 작업하는 거다. 그죠? 수평면에서 아래로 더 많이 내려갔을 땐 아까 125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
125도 이내가 됩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요. 수평면 아래. 요 조건이 없더라도 그림 자체가 지금 수평면 아래가 아니면 65, 그죠? 우리 위로는 65도 노출했죠. 그죠? 80도인데 그것보다 더 아래로 연석하고 있으니까 125도 이내다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아마 수평면 아래에서 연삭한다. 여기서처럼 수평면 이하에서 연삭할 경우다. 이렇게 문제를 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삭 작업 시 연삭 숫돌이 파괴되는 원인. 기계에서는 별표 2개 정도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요, 너무 빨리 회전하면 파괴되겠죠. 그죠? 그래서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또는 최고 속도를 초과했을 때고요. 원래 균열이 있는 숫돌을 회전시키면 파괴되겠죠.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그리고 망치로 꽝 때리면 균열 파괴되겠죠.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줄 때. 자, 그죠? 네 가지 적어라 했네요. 그 다음, 원래 숫돌은 정면을 써야죠. 요 원주면이 숫돌이잖아요. 칼날이죠.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데, 여기다 작업하면 파괴됩니다. 그죠? 숫돌의 측면을 사용할 때, 또는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인데요. 플랜지는 양쪽에서 숫돌을 고정해주는 부분인데, 고정하는 부분이 너무 작고 회전하다가는 파괴된다. 그죠? 그래서 플랜지 지름은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다시 봅니다. 연삭기 숫돌이 파괴되는 원인입니다.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줄 때, 또는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인데요. 플랜지는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잘 안 나왔기 때문에요. 연삭기 덮개의 시험 방법 중에서 연삭기 작동 시험입니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겠습니다. 연삭모와 덮개의 접촉 여부. 덮개 시험 방법 중에 연삭기가 작동하는가 시험인데요. 연삭 숫돌과, 우리 연삭기 숫돌이 있고 그 밖에 덮개가 있다면 이렇게 덮어 놓잖아요. 그죠? 여기 잡고 봤는데요. 덮개가 접촉하는가 여부 확인합니다. 그래서 연삭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두 번째,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하고요. 이 덮개하고, 그 다음에 작업대죠. 재료를 고정하는 작업대, 워크레스트죠. 그죠? 그리고 조정편. 덮개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 부착 상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삭기 작동 시험에서, 연삭 덮개의 작동 시험입니다. 연삭 숫돌과 덮개 접촉 여부고요.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 부착 상태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건 별표 하나 정도입니다. 그죠? 목재 가공용 둥근 톱기계의 분할날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분할날 두께는 톱보다 약간 두껍다 그랬죠. 그죠? 톱 두께 1.1배 이상이고요. 톱이 돌아가는 진폭이죠. 치진폭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톱날이 있다면 후면날에 설치하는데요. 톱날 후면과의 간격은 12mm 이내일 것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톱날 후면날이 있다면, 톱날 후면날에 3분의 2 이상은 덮어서 설치한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 그림이 있다면 한번 볼게요. 아, 그림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할날 설치하는 거 보면, 분할날은 이렇게 톱이, 이렇게 회전하는 톱이 있다면, 앞날이 있고 뒷날이 있다면 뒷부분에 이렇게 톱날의 전체 3분의 2보다 조금 더 길게 설치했고요. 톱날보다는 약간 더 두껍다, 그죠? 그래서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고, 톱이 돌아가는, 이게 톱날이잖아요. 그죠? 톱이 돌아가는 치진폭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톱의 두께는, 분할날의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이며, 치진폭보다는 작다가 되고요. 톱날 후면과의 간격. 이게 딱 붙어버리면 돌아가지 못하죠. 그죠? 그렇지만 약간 떨어져야 되죠.
12mm 이내로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톱날 후면과 간격은 12mm 이내고요. 최소한 후면날의 3분의 2보다는 약간 더 덮어야 된다 그랬죠. 후면날의 3분의 2 이상을 덮어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필기 잘 안 나왔죠. 파란색 별표, 그죠? 분할날의 조인 볼트는, 분할날을 조여주는 볼트는 2개 이상 조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할날 최소 길이 계산하는 공식이었죠. L은 6분의 파이 D인데요. T는 톱날의 직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요거 됐고요. 분할날 조인 볼트는 좀 전에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어야 되고요. 분할날 조인 볼트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조인 볼트가 풀려버리면 안 되니까요. 이완 방지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볼트는 2개 이상이며 이완 방지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요거는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넘어갑니다. 네. 자, 동력식 수동 대패 방호장치 명칭. 기계의 방호장치는요, 별표 3개입니다. 종류를 2가지로 구분해보라 했습니다. 동력식 수동 대패는 대패날이죠. 날 접촉 예방 장치라고 해도 되고요. 칼날 접촉 예방 장치. 노동부마다, 고시마다 지금 명칭이 달라 그런데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날 접촉 예방 장치 또는 칼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자, 요 2가지는요. 날 접촉 예방 장치는 덮개죠. 그죠? 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덮개인데요. 고정식 덮개가 있고 가동식 덮개. 고정되어 있는 게 있고 움직이는 가동식 덮개가 있다. 이렇게 2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한번 보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설명에 맞는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를 각각 적어보시오. 작업편까지 나오니까 별표 1개 더 붙여 2개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죠? 자,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이나 방호장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요. 요거는 바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됩니다. 2번째,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 이상 시에 정지하고 일행정 일정지 기구에 사용된다. 슬라이드 하강 중에 정지를 한다는 건 급정지 장치를 가진다는 건데요. 급정지 장치를 가지는 건 광전자식, 양수 조작식 2가지죠. 근데 이 중에서 일행정 일정지, 한번 슬라이드 내려오고 약간 정지했다가 내려오는 일행정 일정지에 쓸 수 있는 건 양수 조작식이죠. 그래서 1번에 슬라이드 하강 중에 정전이나 이상 시에 정지한다. 급정지 장치를 가진다라는 건 둘 다인데요. 2번째가 일행정 일정지 기구에 사용한다. 요거는 양수 조작식이죠. 그래서 1번이 광전자식이 되겠습니다. 3번에 슬라이드 하행정 거리의 4분의 3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낸다. 손을 쳐내는 거죠. 그죠? 손 쳐내기식이 되고요. 손목 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손을 맺는 스윙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한다. 그죠? 사람 손에 끈을 묶어서요. 일정한 거리 들어가면 밖으로 당긴다. 그죠? 바로 스윙식, 풀아웃식이 되겠죠. 자, 요거 틀리신 분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참고는 꼭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16번 넘어갑니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의하여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기구의 명칭. 자,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는 어떤 기계의 방호장치입니까? 그죠? 프레스죠.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기호를 적어라. 그죠? 손쳐내기식은 D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기호를 모르셨다면 기호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최근 들어 또 기호를 묻는 문제들 잘 나오는데요. 광전자식은 A가 됩니다. A1은 프레스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게 A1이고요. A2는 급정지 기능이 없는 프레스에
클러치 개조를 통해서 광선 차단 시 급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광전자식은 A다 기억하시고요. 양수 조작식 B입니다. B-1은 유공합 밸브식이고 B-는 전기 버튼식이다. 자, 그 다음에 가드식은 C고요. 손쳐내기식 D, 수인식이 E다. 그죠? 그래서 요거 기호 정도, 예, 뭐 설명까지는 다 몰라도요,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프레스 광전자식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프레스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뭐에 해당한다? 좀 전에 우리가 광전자식, 다시 말하면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건 광전자식이죠. A죠. 그 중에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건 A-1로 분류한다 라고 했었죠. 그죠? 정상 동작 램프는요, 녹색이었다. 그죠? 위험 표시 램프는 적색이었죠.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 부품의 고장, 전원 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전원 전압의 몇 퍼센트? 플러스 마이너스 20% 변동에 정상으로 작동해야 한다.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18번, 예,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이 방호장치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나오면 좀 우리가 다 기억하기는 좀 힘들죠, 그죠? 프레스 광전자식 안전장치의 형식에 적합한 예, 광축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자, 형식 구분이 A입니다. 이때 광축은요, 12광축 이하입니다. A는 12광축 이하. 형식이 B입니다. 13에서 56입니다. 56광축 미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56광축 이상. 하는 수 없이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광전자식에서 A는 12광축 이하, B는 13에서 56광축 미만, C는 56광축 이상이다.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중요하죠. 그죠? 예, 롤럭인데요.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에 따른 급정지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겠습니다. 자, 속도가 30m/min 미만일 때, 속도가 느릴 때다, 그죠? 앞면 롤러 원주에 얼마였습니까? 3분의 1 이내에 급정지합니다. 속도가 30m/min 이상, 속도가 빠를 때죠. 앞면 롤러 원주에 빠르니까 빨리 돌아가니까요. 2.5분의 1 이내에 급정지해야 된다. 속도가 빠른 게 2.5죠? 느린 게 3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공식이니까 암기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별표 2개짜리입니다. 그죠? 롤러 방호장치인 급정지 장치 설치 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손 조작식은요, 설치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밑면에서부터 1.8m 이내가 되겠습니다. 밑면에서 1.8m 이내. 그 다음에 복부 조작식은요, 허리하고 배죠. 그래서 밑면에서부터 0.8m 이상 1.1m 이내입니다. 무릎 조작식은요, 지금처럼 하나만 적으셔야 한다면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요. 밑면에서 0.6m 이내도 됩니다. 또는 밑면으로부터 0.4m 이상 0.6m 이내도 됩니다. 너무 낮아도 무릎으로 하기 힘드니까요. 0.4 이상 0.6m 이내 또는 0.6m 이내입니다. 이건 역시 노동부마다 기준이, 노동부 고시마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롤러기의 방호장치명, 다 롤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비상정지장치라 그랬죠. 롤러기만 급정지장치다 주의하시고요. 급정지장치 설치 위치에 따른 방호장치 구분이죠. 손조작식, 복부조작식, 무릎조작식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1번 넘어가겠습니다.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최상층에 위치하고요. 아세틸렌은 폭발을 제일 잘한다 그랬죠. 그래서 발생하는 실이 지하에 있다면 폭발했을 때 건물 전체가 폭발되겠죠. 그래서 최상층에 위치하고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는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3m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발생기실을 어디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죠? 발생기실을 옥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계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얼마 이상?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그죠? 다시 보면,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고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는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발생기실을 옥 외에 설치할 때 그 계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넘어갑니다. 네.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 검사 시 안전기 설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전기가 설치되어야 할 위치를 3가지 적어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별표 하나에서 2개 더 붙여도 됩니다. 괄호용 문제도 잘 나오죠, 그죠? 자, 참고부터 볼게요. 일단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방호 장치가 안전기다라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뭐마다, 취관마다 안전기 설치합니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관이 있고요. 분기되는 분기관마다 있을 때는 취관에 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분기관, 취관 뭐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대하여는 뭐와 뭐 사이,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 그러니까 아세틸렌 발생기하고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안전기를 설치하는 건요, 주관에 설치해야 되고, 취관에 설치해야 되고,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도 설치하고, 분기관에도 설치한다. 그죠? 위에 문제 볼게요. 설치해야 할 위치를 묻고 있다. 그죠? 취관. 아세틸렌 용접 검사 시 안전기 설치 위치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안전기가 설치되어야 할 위치를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당연히 주관에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죠? 주관에도 설치하고요. 취관에 설치하고요. 분기관에 설치하고요.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도 설치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당 가열 작업을 할 때 준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발생기의 매시 평균 가스 발생량 및 1회 카바이트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다시 말하면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이다. 그죠? 우리가 아세틸렌 발생기실에는요, 종류와 형식과 제작 업체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기에 잘 안 나왔기 때문에요. 파란색 별표 기억하겠습니다. 발생기의 종류, 형식, 제작 업체명, 그죠? 요거를 발생기실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당연히 금지해야 되고요. 발생기실에서는 몇 미터, 발생기에서 몇 미터, 발생기실에서 몇 미터 이내 장소에 흡연이나 화기의 사용이나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킨다. 자, 아세틸렌 용기, 발생기가요, 지금 밖에 나와 있고, 하나는 발생기실 안에 아세틸렌 용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면요, 화기하고 불이에요. 더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건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그죠? 발생기하고 더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발생기실은요, 우리가 조금 실내에 있으니까 조금 화기를 한번 가둬주잖아요. 그죠? 가스를요.
그래서 발생기하고 화기하고는 5m 떨어집니다. 발생기실은 조금 안전하니까 화기하고 3m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아세틸렌 발생기로부터는 몇 미터? 5m 이내. 그죠? 발생기실에서는 3m 이내에 뭐를 하면 안 된다? 흡연이나 화기 사용이나, 그죠?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는 금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관에는 산소용, 아세틸렌용 혼동을 방지하는 조치하고요. 아세틸렌 용접 장치 설치 장소에는 소화 설비 갖추어 둬야 되고요.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 장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나 통풍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진동이 많은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요 문제는 파란색 별표 한번 하시고 1번 부분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나왔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기의 설치인데요. 아세틸렌 용접장치 어디마다?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한다 라고 했고요.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까운 가장 가까운 어디?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세틸렌 용접 장치는 취관마다 각각 다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주관하고 분기관에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에 안전기 설치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가스 용기가 뭐와 분리되어 있을 때, 가스 용기와 발생기가, 그죠? 앞에서 나왔는데 채우기가 또 쉽지 않죠?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대해서는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도 안전기를 설치한다. 그죠? 좀 전에 나왔던 내용 되겠죠? 자, 그래서 취관, 분기관, 발생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도요.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죠? 역화 방지기에 성능 시험 종류를 4가지 적어라. 그죠? 참고부터 볼게요. 아세틸렌 용접 장치나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방호 장치는 안전기죠. 안전기가 바로 역화 방지기다. 그죠? 그래서 역화 방지기의 성능 시험 종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화 방지기니까요. 역화 방지 시험이고요. 역류 방지 시험이 있습니다. 역화 방지라는 건 산소 아세틸렌 용기에서 아세틸렌이 나오고 아세틸렌이고요. 요 산소 용기면 각각의 가스가 나와서 불이 붙어서 용접해야 되는데, 자, 잘못해서 산소가 아세틸렌 용기 쪽으로 거꾸로 흘러서 밀고 들어가서 불이 붙는 게 역화죠. 그래서 역류 방지 시험, 역화 방지 시험, 그 다음에는 기밀 시험, 내압 시험 이렇게 4가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역화 방지기 성능 시험 종류입니다. 산소가 거꾸로 흐르는 역류 방지 시험, 그래서 불 붙는 역화 방지 시험, 기밀 시험, 그 다음에 압력에 견디는 내압 시험까지 4가지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파란색 별표, 그죠? 아세틸렌 용접 장치 점검 항목 중에서 용접기 도관의 점검 내용 3가지.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나오죠. 1회성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데요. 파란색만 암기하면 시험 떨어져요. 파란색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서 점수를 그래도 마지막에 알뜰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보라는 거지, 파란색만 암기하면 그거는 나오지 않는 것만 공부하니까 잘못된 방식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빨간색 다 암기하면 파란색만 다시 모아보기 위하여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용접기 도관의 점검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안 되죠. 그죠? 누출 유무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밸브가 작동하는가? 밸브 작동 상태 확인하고요. 역화 방지기 접속부나 밸브 코크 작동 상태 이상 유무입니다. 자, 다시 보면 용접기 도관의 점검 내용, 누출 유무, 밸브 작동 상태, 역화 방지기 접속부나 밸브 코크의 작동 상태 또는 작동 상태 이상 유무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별표 하나 정도입니다.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는
상 또는 가스 장치실의 구조를 세 가지 적어라. 그죠? 첫 번째요. 가스는 농도가 높으면 폭발하죠. 압력이 높으면 그죠? 그래서 정체되어서는 안 되죠. 첫 번째 가스가 누출된 때 당의 가스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행여나 폭발했을 때 폭발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지붕이나 천정에는 어떤 재료 쓴다?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그래서 슬레이트 같은 거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벽에는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굳이 벽은 폭발은 위로 가기 때문에 가벼운 걸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시 봅니다. 가스 장치실의 구조 또는 가스 장치실을 설치할 때의 준수사항입니다. 당의 가스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지붕 및 천정에는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8번부터는 다음 시간 공부하는데요. 역시나 강조드리지만 어떤 거부터 공부한다고요? 별표 3개, 2개, 하나, 파란색이다. 그죠?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